안녕하세요. 맹꽁이 여사 134번째 시간입니다. 일기를 또 공개합니다. 2018년 3월 6일 내 생일날. 오늘은 내 생일이다. 올해는 두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없는 쓸쓸한 생일이다. 난 어제 생각하기를 건강검진을 받기로 하고 새벽 운동을 다녀와서 아침도 금식하고 동네에 있는 햇살내과에 가서 기분 검사를 받고 왔다. 병원에 다녀와서 문자를 보니 큰아들과 며느리가 간단히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왔다. 하루 종일 성가대원들의 문자를 받았다. 참으로 좋은 세상에 살고 있음에 감사했다. 점심은 옆 가게 집사님과 칼국수를 시켜서 먹었다. 혼자 먹는 것보다는 함께 먹고 싶었다. 오늘은 이상하게 종일 꾸준히 손님들이 있었다. 민수 할머니가 오랜만에 오셨는데 반찬을 가지고 오셨다. 깻잎과 생채나물, 파김치. 이달 말쯤 부산으로 가신다고 한다. 손수 만든 반찬을 가지고 온 것이다. 10년 가까이 딸 집에서 손주들을 키워주셨는데 그동안 사위와 많은 불협화음으로 힘들어 했었다. 저녁은 수키 권사님이 초대해서 한정식으로 밥을 먹었다. 며칠 전에 큰아들 주소 이전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밥을 먹었다. 우리 찬성이 어머는 공동체에 있으면서 시어머니 생일에 찾아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과 함께 부담을 느끼는 모양이다. 찬성이 동영상을 우리 찬성이가 재롱 부리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왔다. 며느리가 기억해주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자기 형편에 올 수 없으면 못 오는 건 당연한 것이다. 우리 며느리는 사역자인 것이다. 가정주부가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역자인 것이다. 오지 않아도 나는 서운한 생각은 하지 않는다. 지금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걱정 말라고 따뜻한 칭찬과 함께 문자를 보내주었다. 찬성이 어머는 아주 센스 있고 애교 있게 글로나 말로나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은사가 있다. 그리고 우리 작은 아들은 먼 아프리카에서 전화로 엄마 생일 축하 노래까지 불러준다. 엄마를 어찌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마음 대단히 컸다. 더 이상 바라면 내가 잘못된 사람이다. 저녁에 집에 가서 뉴스 좀 보려고 했는데 미자 권사가 전화가 와서 2시간 가까이 통화를 했다. 신 권사님과의 있었던 이야기, 권사회에 있었던 신 권사님과 여전도 회장과의 갈등, 서로 기선을 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내가 보기에는 자기가 잘났다는 이야기다. 나는 쌍방을 잘 알고 있다. 누가 누구 편을 들겠는가. 나는 듣기만 하고 그냥 수고했다고만 격려를 해주었다. 나이가 먹어도 사람 사는 세계는 사람 사는 세계의 생각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으다. 젊을 때나 나이가 먹어서나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이다. 참 아쉬운 일이다. 지금 나라에서는 미투 운동으로 상위직 남자들이 하위직 여자들을 성희롱, 성범죄를 털어놓는 통에 나라가 시끌시끌하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사표를 내고 연예계 정치계에 온통 난리가 났다. 남북관계도 변화를 엿보이고 있다. 남측 특사단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주석을 만나고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말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다. 7일 날이다. 영수권사와 금주권사가 어제 권사님 생일인데 출근을 했었다면서 오늘 쉬는 날이라고 점심을 함께 먹자고 해서
우렁 쌈밥집에 가서 함께 점심을 먹었다. 우리 셋은 취미반이기도 하고 옛날에 어렵게 살 때에 공동체 훈으로 수년간 내가 쌀을 지원해 준 적이 있었다. 지금은 애들이 다 잘 크고 직장을 잡고 다 같이 돈을 버니까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이 산다. 집도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그때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때만 되면 기억을 해주고 있다. 식사하고 잠시 우리 집에 들려서 과일 주스를 해먹고 각자 집으로 태워다 주고 난 가게로 왔다. 가게는 종일 한가했다. 18년 3월 7일 18년 3월 13일 민서 할머니 이야기. 민서 할머니는 부산 사는데 서울 딸네 집에서 10년 동안 애들을 돌봐주면서 살림을 해주셨다. 우리 집에 다니면서 알게 된 분인데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셨다. 권사님은 마음은 참 착한데 눈치가 없다. 센스 또한 없다. 그러다 보니까 사위가 장모님을 굉장히 무시했던 모양이다. 사위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다. 결국은 이달 말경에 부산으로 간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점심 한 끼를 사드렸다. 권사님은 우리 가게 오실 때마다 애들 구제 오시며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기도 하셨다. 이제 서운한 마음 다 떨쳐버리고 부산 가서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노후를 사셨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다. 여태 손주만 길러주면서 사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고 딸 집에서 10년을 살았던 곳이다. 그렇게 딸의 가정을 도와주면서도 사위한테 무시당하면서 받은 상처가 굉장히 컸던 분이다. 그래도 딸을 생각하고 손주들을 생각해서 꾹 참고 10년을 사셨다고 한다. 아프리카에 간 아들과 제주 사돈. 지난 1월달에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난 아들에게서 하루 한 번씩 전화가 오고 있다. 한국에 있을 때보다도 더 자주 전화를 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딸 같은 아들이다. 어디에다 선교지를 정할지를 날마다 기도하면서 아프리카 이곳저곳을 장시간 차로 이동을 하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아들은 아프리카 체질인지 뭐든지 좋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느 지역에 어느 마을에 정착하게 될지 좋은 장소, 좋은 처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함께 나도 기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이다. 사돈 맺고 처음으로 제주에 사는 사돈 목사님께서 카톡으로 문자를 주셨다. 기존 사역지 목회 사임하시고 우리 사돈은 큰 교회에 이제 사임하시고 자기 돈으로 목회를 개척을 하셨으며 작은 교회를 지어서 또 개척을 하셨으며 여행사도 하시고 자동차 보험도 하시고 가수원 농사도 지으신다고 하면서 자동차 보험 만기가 되면 연락 주시라는 당부까지 하셨다. 난 진작에 목사님이 개척을 하신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우리 찬성모범이 아무 말이 없었기에 나 역시도 가만히 있었다. 난 목사님과 한 번도 통화나 톡을 해보지 않아서 또 어렵다는 사돈이고 사돈이 얼마나 어려운 상대인가 어떻게 상대를 해드려야 되는지 나는 당황하기도 했다. 생각 끝에 난 반갑게 인사로 답장을 드렸다. 오늘도 아침에 긴 문자 말씀과 동영상으로 찬양을 보내주신다. 감사하다는 답변을 드렸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돈과의 관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렇게 사돈 목사님께서 날마다 문자와 영상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걸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쌀나눔. 지난 주일날 공동체에서 쌀이 왔다. 아들이 없어서 불편하면 어쩌나 걱정을 했었는데 지용이가 있어서 다행이었다. 아들이 없어도 잘 해나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다. 동네 사람들은 다들 전화를 해서 와서 가져가라고 했더니 주일날이라 다들 집에 있어서 와서 가져가라고 하니까 나는 편리했다. 택배가 문제였다. 아저씨가 어찌나 신경질적이고 배짱인지 보낼 때마다 나와 마찰이 생겨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난다. 갑자기 가격을 2,000원이나 올리기도 한다. 무조건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것이다. 택배 아저씨는 일반 작은 물건이나 또 쌀 20kg짜리나 가격이 똑같다는 게 화를 내는 것이다. 쌀은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낼 때마다 아주 그냥 이 아저씨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오늘은 교회 환우 신방을 하고 왔다. 사정이 어찌나 딱한지 가족 셋이 암 환자다. 엄마는 작년에 소천하고 아버지와 딸이 암 환자이고 똑같이 항암 치료를 받는 중이다. 그래서 여 선교회별로 돌아가면서 음식 서너 가지씩 해가지고 신방을 가고 있다. 오늘 이선교 우리가 가는 날이었다. 내가 쌀 한 포를 섬기고 소고기국과 닭도리탕, 나물 2가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금일봉 등을 준비를 해서 12명이 다녀왔다. 성남 복정동 반지하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다. 집에는 안 들어가고 밖에서 다들 손 잡고 기도를 해주고 우리는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회장 미자 권사가 만두집에 들려서 점심을 사주었다. 미자 권사, 이종실, 나 셋이서 함께 밥을 먹는데 둘이서 5일 후에 떠날 성지순례 이야기만 어찌나 하던지 가지 않는 나는 듣기가 싫었다. 3사람이 밥을 먹는데 2사람은 성지순례를 떠나고 나는 가지 않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사람 이야기가 성지순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좀 지루했었다. 2018년 3월 27일 뜻밖의 나들이 찬송아범이 새벽에 아프리카에서 공동체로 도착했다. 오자마자 오전 11시 강남 어느 교회에서 공연이 있는데 아들이 독창을 한다고 해서 내가 참석을 해서 아들 얼굴도 보고 우리 찬송어머니가 손주도 본다고 문자를 했더니 뜻밖에도 목사님께서 무대는 쉬기로 하고 어머니를 만나서 하루 보내라고 하시더란다. 아프리카에서 오자마자 공연은 이제 하지 않고 어머니를 만나서 함께 밥 먹고 놀다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난 너무나 반가워서 하루 가게 문을 닫고 아들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아들 가족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까 생각을 했다. 일단 분당 수정공원에 가서 산책을 했고 사진도 찍고 커피집에 가서 커피도 먹고 그리고 파주 땅 있는 곳에 가봤다. 작은 아들과는 처음 가는 곳이고 6년 만에 간 곳이다. 요즘 남북관계가 잘 되고 있는 것도 같아서 땅값이 어떻게 뛰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손님으로 가장을 하고 부동산에 들어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요즘 땅값이 오르는 추세고 땅 보러도 많이들 오고 있다고 한다. 땅을 내놨다가도 값이 뛰니까 안 판다고들 한단다. 남북 관계만 잘 되면 그쪽으로 대단히 좋아진다는 희망적인 말을 해준다. 현재 땅값은 대지가 100만원 정도 선이라고 한다. 자세히 알아본 후에 아들이 막내 이모 집에 가자고 해서 가는 길목이고 해서
전화를 하고 동생 집으로 갔다. 가니까 6시 반이다. 동생은 요즘 상위 딸 레아가 3번째 수술을 해서 날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다니느라 힘들었다고 한다. 가보니까 저녁으로 상혁이에게 부탁을 해서 닭 장작구이 3마리를 사가지고 왔다. 사순절 기간이라고 금식을 하는 가족들도 몇 명이 있고 동생은 너무 요즘 힘들어서 시켰다고 미안하다고 한다. 상혁이도 가족들이 다 오고 상혁이네 가족들이 다 오고 상혁이는 동생 아들 가족입니다. 우리 아들은 하준이 엄마를 가까이서 처음 봤다면서 반가워한다. 즐거운 대화 많이 했고 9시쯤 자리를 떴다. 아들 숙소 공동체에 데려다 주고 집에 오니까 10시 반도 넘었다. 몸은 엄청 피곤했지만 나비와의 처음 해본 나들이가 즐겁기만 했다. 나비는 정말 천사표 같으다. 얼마나 배려심이 많고 말을 예쁘게 하는지 여러 가지로 오늘은 의미 있고 행복한 하루를 살았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2018년 즐거운 부활절. 올해는 부활절 축제를 했다. 각 셀마다 단합으로 여러 가지 공연을 했다. 성경 암송이나 수화 찬양, 율동, 연극 거의 다 찬양 재능을 5분 내로 끝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셀은 제주가 세상에서 주제가 세상에서 놀던 사람들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주제로 노래와 찬양으로 준비를 했다. 2주 전부터 모여서 준비하면서 울고 웃고 떠들고 먹고 준비 과정이 너무너무 재미있었다. 처음 등장하자마자 학창시절 노래로 각자 막춤을 추었다. 그리고 예수 부활하시고 찬양으로 마치는 것이었다. 모두 다 검정 스타킹을 신고 검정 스타킹을 머리에다 쓰고 발 부분은 따내리고 그리고 모두가 가면 안경을 썼다. 우리 팀이 마지막 팀이었는데 우리가 등장하자마자 관중들의 반응은 뜨끈뜨끈했다. 웃고 난리가 났다. 15개 셀들이 다들 준비를 해서 잘한 편이었고 정말 축제 분위기였고 너무나 즐거웠다. 모든 순서 다 끝나고 일산 사시는 권길자 집사님이 저녁을 사주셨다. 우리 세론이 치킨집을 하는데 그 집에 가서 다들 잘 먹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부활주일을 보낼 수 있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 부활주일 형주 엄마 딸이 옷 정리를 했다고 공동체 애들에게 옷을 전해주라고 하면서 퇴근하고 형주 엄마를 수서역에서 태우고 형주네 집으로 갔다. 집에 가니까 형주 아빠가 여러 가지 약재를 넣고 오리를 푹 끓여 놓으셨다. 가자마자 셋이서 밥을 먹었다.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한 달 동안 형주 엄마가 옆구리가 결리는 증상이 너무 심해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아직도 완전하지 않아서 건강검진을 받아봐야 되겠다는 말을 한다. 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형편. 너무 속상하다고 한다. 나이를 먹으면 적당히 쉬고 일을 해야 되는데 먹는 거 부실하지, 운동 못하지, 쉬지도 못하지. 그럴 형편이니 병이 난 건 아닌가. 듣는데 마음은 너무 가슴이 아팠다. 밥을 다 먹고 나는 형주 엄마를 누우라고 하고 전신을 두드리고 주물러 주었다. 전신 마사지를 해준 것이다. 근육이 뭉쳐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살짝 주무르고 두드렸는데도 아프다고 너무 고통스러워한다. 그래도 한참을 봤더니 드디어 시원하다고 한다. 나도 힘이 들어서 땀이 흘렀다. 다 끝나고 간단히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법을 몇 가지 알려주었다. 형주 엄마는 고마웠는지 딸이 갖다 놓은 옷과 김치를 싸준다. 한많은 인생들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토요일 아침 오늘부터 공원운동 운동지들을 다시 했다. 며칠 비가 오더니
오늘 아침 영상 1도다. 바람까지 불어서 제법 춥게 느껴졌지만 내가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벽 6시에 공원에 나갔다. 회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1시간 운동을 지도했다. 하나님, 오늘도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형제 엄마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한 육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